장기 요양원 침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병원에 머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병원은 더 이상 의료적 치료는 필요 없는데 원하는 요양원 침상이 나오지 않아 입원 중인 시니어 환자를 다른 요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들이 이송되는 다른 요양원은 입원 환자가 선택한 요양원에서 70km 안에 위치한 요양원입니다. 대략 놀수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벌링턴, 동쪽으로 클레링턴까지의 거리입니다. 온주 북부 지역일 경우엔 150km 안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의사의 퇴원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다른 요양원 이송을 거부하면 1일 병원비로만 무려 $400를 내야 하는데 이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급성 환자용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병원과 가족의 이송 동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릴리엄 헬스 파트너스와 스카보로 헬스 네트워크가 찬성한다고 전한 가운데 이번 정책을 자문한 요양원 파트너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부는 함께 이송하고 종교나 민족, 언어 선호도를 고려해 세부 지침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가 나오자 시니어 단체와 야당은 즉각 비난했습니다. 시니어 옹호 단체는 소름 끼치고 화가 치미는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가족이 붕괴되는 건 물론 의사 지원 존엄사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아무리 임시 조치라 하더라도 가족과 멀어지는 데다 낯선 요양원으로 강제로 옮겨지게 되면 건강과 웰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악명 높은 영리 요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번 조치는 의료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응급실 폐쇄나 수술 대기 시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한 달에 $12,000란 비싼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가족과 힘없는 시니어들이 내쫓기는 참담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영화 브로커로 토론토를 찾은 배우 송강호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로열 알렉산드라 극장 맞은편 팬존에는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주연 배우 송강호가 레드카펫에 등장해 인사하자 큰 소리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송강호는 쇠도 않은 사인 요청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사인해주며 특급 팬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가지고 나온 팬들이 특히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은 이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반가운 시설은 아니죠. 아닌데 이 영화는 그 베이비박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매개로 베이비박스라는 어떤 조그만한 매개로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에서 송강호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를 새 부모에게 인계하고 돈을 챙기는 입양 브로커 상연을 연기했습니다. 일종의 범죄인데 그 범죄보다는 범죄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뭐랄까 상실감이랄까 또는 본인들한테 연민들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 연민이 발현될 것인가 그 연민이 발현이 돼서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면은 어떨까? 묵직한 주제를 담은 영화 브로커는 결론을 관객들에게 넘깁니다. 고레다 감독님은 무슨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관객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화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를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전한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송강호 배우를 두고는 선샤인과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영화 브로커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송강호는 이번 영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저력을 느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불의의 총격으로 순직한 앤드류 홍 경관의 장례식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덕포드 온주 수상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리버티 빌리지와 다운타운에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홍경관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매 순간순간 곁에서 지켜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늘 함께해준 아빠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이어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아빠처럼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해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경관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이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합동수사팀은 총격범이 2시간 전부터 팀홀튼에 머물렀는데 홍 경관이 쓰러진 뒤 총을 빼내려고 시도한 점으로 미루어 제복 입은 경찰관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홍 경관은 동료들의 커피를 사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총격범은 일정 주거지가 없는 40세 패트리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와 무장 강도, 폭행, 재산 피해 등 2015년까지 20여 년 동안 여러 혐의로 기소된 전과자이며 2007년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또 총격범이 밀튼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했었다며 이곳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루어 숨진 사장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총상을 입은 20대 유학생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펀드미 페이지에선 홍 경관 자녀의 교육 관련 기금 모금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22일 토론토 대학에서 인공지능 AI 석학과 대담하고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전문가 조언을 청취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저녁 토론토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23일에는 오타와에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 지원 방안 등이 주요 협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18일에는 영국에 도착해 찰스 3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고 19일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19일 뉴욕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20일 전체 회원국 정상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동쪽 마캄에서 육지역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6시쯤 리차드 퍼센 드라이브와 월든 애비뉴 사이 메이저 맥켄지 드라이브 이스트에서 출근하던 38세 트래비스 길레스피 경찰관이 마주오던 포르쉐 차량과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포르쉐 운전자인 23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욕경찰 대신 필지역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이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고 덕포드 온주 수상 역시 일단 경찰 사망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족과 동료들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새벽 2시엔 미시사가 메이비스 로드 인근 402 고속도로 서부 방면 익스프레스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2대가 추돌해 24세의 운전자가 크게 다쳐 생명을 위중하며 주변을 통제한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요 마사지샵 흉기 살인 사건을 벌인 A가 노스요 벤 공격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A는 2020년 2월 24일 낮 집에서 도보로 2km 거리인 크라운 스파에 여성 혐오 문구가 새겨진 17인치 길이의 검과 인실 발라 만세라는 쪽지를 들고 들어가 어린 자녀를 둔 24세 여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스파 매니저도 공격했습니다. 어제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A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알렉 미나시안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체포 당시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는 캐나다에서 여성 혐오, 인셀 등 이념적 동기가 부여된 폭력적 극단주의 혐의로 1급 살인과 살인 미수로 기소된 첫 번째 청소년으로 기록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운전자들은 차 문을 꼭 걸어 잠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오펜하이머 공원 근처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실패했고, 이어 여성의 차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일하러 가야 한다며 비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여성은 남성이 버티고 꿈쩍도 하지 않다가 다른 차량에 접근하는 등 산만해지자 그 틈을 타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여성이 침착하게 잘 대처했다고 전한 밴쿠버 경찰은 자신 역시 제복을 입지 않은 비번날 유사 경험을 했었다며 이런 일이 우범 지역뿐 아니라 밴쿠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고 여성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현재 동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캐나다 한인 태권도 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고종욱 현 협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지난 11일 고종욱 태권도 도장에서 원로 관장과 사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및 임원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고 회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고 회장은 태권도에 관심 있는 성인 유단자는 누구나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대한체육회사나 대한태권도협회, 제 캐나다협회는 1990년 발족돼 전국체전 캐나다 선수 선발전과 각 도장 관장과 사범의 친목 교류 및 도장 운영 지원, 새롭게 변경되는 룰과 품새에 대한 업데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